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 대한민국이 공개한 단 하나의 시험체는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오직 소수 강대국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극초음속 기술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고대의 연금술사들이 불멸의 비약을 찾기 위해 뜨거운 불 앞에서 밤을 지새웠듯 현대의 강대국들은 하늘을 가르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정복하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 속도는 공기와의 마찰이 강철을 녹일 지경에 이르기에 그 기술적 난이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거대한 국가인 중국은 자신들이 이미 극초음속 기술의 선두에 서 있다고 공언하며 작은 이웃나라의 시도를 비웃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기 연구 성과를 취미 수준의 실험이라 깎아내렸고 극초음속 무기는 소수의 강대국만이 독점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오만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기술적 우월감과 함께 한국이 감히 자신들의 안보적 우위에 도전할 수 없으리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마주해야 할 기술적 난관, 즉 스크램제트 엔진의 안정적인 연소 지속, 극한의 고열을 견디는 신소재 개발, 그리고 초고속에서의 유동 제어가 한국의 역량을 한참 넘어선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오만함은 곧 공포와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시험체 하이코어를 공개한 순간 전 세계는 숨을 멈췄습니다. 공개된 정보는 중국이 예상했던 마하 34 수준의 초기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하이코어는 무려 목표 속도인 마하 5를 가볍게 넘어서 마하 6급의 비행 성능을 입증하며 지구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탄도미사일처럼 궤도가 예측 가능한 방식이 아니라 전투기처럼 궤도를 바꿔가며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이 마하 6으로 날아다닌다는 것은 기존의 모든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게임 체인저의 등장을 의미했습니다. 이 소식에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데이터가 현실인지 믿을 수 없다며 재차 확인했습니다. 특히 중국 군부의 반응은 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몇 달 전까지 비웃던 한국의 기술이 자신들의 주요 방어선을 종이처럼 찢어버릴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언론과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한국의 조용한 혁명이라 부르기 시작했으며 하이코어의 등장은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의 오만을 단번에 꺾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만든 이 기술의 실체와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의 예상을 뒤엎고 마하 6의 속도에 도달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충격적인 극초음속 기술의 개발 현장을 직접 찾아갔던 한 전문가의 목소리를 빌려 한국의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이 목표 초과 달성의 설계, 철학과 이로 인해 변화할 세계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과연 이 마하 6의 속도는 한국에 어떤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작고 강한 나라의 기술이 가진 파괴력은 도대체 어디까지 미치는 것일까요? 한국이 주목받기 전까지 극초음속 무기 개발은 오랫동안 소수 강대국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은 중국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웨이버더와 같은 실험기를 통해 극초음속 비행의 실증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지구상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신속 글로벌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역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극초음속 비행의 핵심인 스크램제트 엔진의 지속적인 연소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 진행된 여러 테스트에서 엔진이 목표했던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꺼져버리는 현상이 반복되었으며
이는 개발 일정과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미국의 연구자들은 공기 흡입구를 통과하는 초고속의 공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잡아 연소실로 보내는 기술, 즉 유동 제어 기술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미 아방가르드나 킨잘과 같은 극초음속 활공체와 탄도미사일 기반의 무기를 실전 배치하며 이 분야에서 전통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초기 무기 체계는 주로 활공 비행 방식이거나 탄도 궤적을 따르는 형태였기 때문에 한국이 개발한 순항 미사일 방식과는 그 기술적 도전의 궤가 달랐습니다. 순항 미사일은 로켓의 힘이 아닌 자체 엔진의 힘으로 목표까지 비행해야 하므로 훨씬 더 까다로운 엔진 전환 및 지속 연소 기술이 필요합니다. 러시아 역시 순항형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그들의 초기 성공은 주로 재료 과학보다는 탄도학적 설계에 중점을 둔 것이었습니다. 일본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계획을 추진했지만 그들의 기술 개발은 주로 미군의 기술 협력에 의존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마하 5 이하의 속도를 목표로 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장기간에 걸친 군사기술 연구의 공백 때문에 추진 시스템과 열내구성 소재 분야에서 근본적인 기술 격차를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거대한 연구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극초음속 개발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이 2025년 하이코어를 공개하기 전까지 국제 군사 분석가들은 한국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엔탈피 풍동과 같은 핵심 시험 인프라의 부족을 지적하며 자체적인 스크램제트 엔진의 설계와 제조 능력이 아직 미흡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과학자들은 이 모든 회의론을 뒤엎었습니다. 그들은 듀얼 모드 추진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마하 6급이라는 극한의 속도 영역에서 연소 안정성을 성공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수십 년간 고전했던 바로 근한제, 즉 엔진 전환 이후의 추력 유지와 유동 제어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2024년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자체 개발한 고온 재료를 사용하여 마하 6 비행 시 발생하는 3000도 이상의 극한 열을 견뎌내는데 성공했으며 이는 외국의 기술 지원 없이 이뤄낸 순수한 국내 기술 성과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성과는 단순히 강대국을 따라잡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탄도형이 아닌 요격이 극도로 어려운 순항형 극초음속 미사일에서 마하 6이라는 목표 초과 성과를 달성한 것은 기존 극초음속 기술 강국들이 아직 실증하지 못한 운용 개념의 가시화 단계를 먼저 열어젖힌 셈이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더 이상 단순한 기술 추격자가 아닌 차세대 극초음속 무기 체계의 선구자 중 하나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조용한 아시아 국가의 작은 실험실에서 세계 안보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거대한 불꽃이 피어오른 것입니다.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미국 군사 전문가들의 자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이코어의 시험 비행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과장된 발표라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공개한 비행 데이터의 구체성과 특히 마하 6에서도 안정적인 추력을 유지했다는 사실에 대한 해외 언론의 집중 보도가 이어지자 그들의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2025년 10월 미국의 저명한 군사 전문지인 국방기술 리뷰 디펜스 텍 리뷰는 표지에 조용한 혁명 한국의 마하 6 우리의 실패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이 잡지는 한국의 성과를 분석하며 한국 과학자들이 어떻게 스크램제트 엔진의 연소 지속 시간이라는 가장 어려운 난제를 해결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들은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가변 흡입구 기술이 기존 미국의 고정형 설계보다 훨씬 더 넓은 속도 영역에서 효율적인 공기 흐름을 제어할 수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을 탐구하게 된 구체적인 현장 분위기는 비밀스러운 집중이었습니다.
각국의 군사첩보기관과 방위산업체들은 한국의 관련 연구소에 정보원들을 파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열보호체계 APS, 프로텍션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마 6의 속도는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미사일 표면 온도를 섭씨 2500도 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이 열을 견디고 비행체의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극초음속 무기화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제가 직접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해외 전문가들과 소통했을 때 그들의 목소리에서는 놀라움을 넘어선 경외감이 느껴졌습니다. 프랑스의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일하는 한 박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탄소 복합재와 세라믹 재료를 연구해 왔습니다. 한국이 이룬 성과는 재료 과학에서만 5년 이상의 시간을 단축시킨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시스템 통합이라는 마법을 부린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질투보다는 순수한 연구자로서의 감탄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하이코어를 통해 입증한 또 다른 결정적인 사례는 엔진 전환의 매끄러움이었습니다.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처음에 로켓 부스터로 마하 34까지 가속한 후 그때부터 스크램제트 엔진이 점화되어 나머지 비행을 주도합니다. 이 전환 과정에서 엔진이 꺼지거나 불안정해지면 임무는 실패로 끝납니다. 하이코어의 데이터는 이 듀얼 모드 운용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유체역학과 추력 제어 알고리즘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제 한국을 억지력의 새로운 강자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한국의 하이코어 성공이 자국의 안보 환경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대함 및 대지 타격 능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켜 지역 내 군사적 균형이 한국 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더 이상 기술 개발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군사 전략과 국제관계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은 이제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로 그리고 그들이 이뤄낸 마하 6이라는 경이로운 속도에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연구진들은 멈추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 개발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저는 2025년 11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의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저는 강렬한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공항의 깨끗함과 효율적인 시스템은 이 나라의 기술 중심적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저는 주변국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한국의 모습과 실제 현장의 모습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은 흔히 문화나 전자제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거리를 가득 메운 최첨단 인프라와 복잡하게 얽힌 산업 생태계는 이곳이 그 이상의 역동적인 힘을 가진 곳임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 중에는 국내 기술로 만든 첨단 자율주행 차량들이 눈에 띄었고 이는 이 나라의 공학적 역량이 얼마나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암시했습니다. 첫날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극초음속 연구에 필수적인 재료 과학을 연구하는 대학교의 한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젊은 박사과정 학생과의 짧은 만남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하이코어의 성공 비결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겸손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기초과학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포기하는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도 저희는 재료의 미세 구조를 분석하고 나노 단위에서 결함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은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 과학계의 끈기와 집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결과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본을 다지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거리에서 만난 일반 시민들의 모습도 저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여느 나라의 시민들처럼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자신들의 나라가 이룬 성과에 대한 조용하지만 확고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만난 중년 여성 상인에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성공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에 든 물건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는 일이죠. 우리 아들, 딸들이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다면 과학자분들이 밤을 새워 노력한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저희 자리에서 열심히 살 뿐이지만 나라가 강해지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이 짧은 인터뷰는 한국 사회의 무기 개발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비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자녀 세대의 미래를 보장하는 기술적 독립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힘이 최고 수준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탱하는 국민들의 굳건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방문의 첫 인상은 하이코어가 보여준 기술적 충격만큼이나 이 나라 사람들의 조화로운 열정과 자부심이었습니다. 이곳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은 내공을 가진 나라였으며 그 내공이 마침내 마하 6의 속도로 세계를 향해 분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내공의 근원지인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대전 근교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 현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외부의 떠들썩한 찬사와는 다르게 극도의 긴장감과 집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의 표정은 이미 마하 6을 달성했다는 환희보다는 다음 단계의 완벽한 성공을 향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의 극초음속 성과는 단순한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복합적인 기술의 완벽한 통합체였습니다. 이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그 충격을 짚어봐야 합니다. 1. 마하 6 돌파와 연소 안정성. 가장 충격적인 성과는 하이코어가 목표였던 마하 5를 넘어 마하 6에 도달하고 그 속도를 30초 이상 유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스크램제트 엔진 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기록이었습니다. 미국의 초기 실험에서 스크램제트 연소 지속 시간은 보통 10에서 20초를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한 자동 추력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초고속 영역에서 공기 흡입구와 연소실 간의 유동을 정밀하게 제어했으며 연소 효율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의 퇴역 공군 장성 출신 항공우주 전문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기술은 미사일이 아니라 실제로 마하 6으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차세대 고속 항공기 개발의 기반을 닦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확보한 연소 지속 시간과 추력 유지 곡선 데이터가 현재 미국의 연구진이 가장 필요로 하는 미싱 링크라고 인정했습니다. 2. 극한 환경을 견디는 재료 과학의 혁신. 마하 6의 비행은 미사일 표면의 3000도를 초과하는 열과 함께 엄청난 공력 부하를 발생시킵니다. 기존 재료로는 미사일이 비행 중 녹아내리거나 구조적 변형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복합재와 초고온 세라믹 코팅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미사일의 핵심 구조물에 적용했습니다. 특히 이 열 보호 체계 APS는 재진입 환경과 유사한 가혹한 조건에서도 구조 건전성을 99% 이상 유지하는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하이코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재료 과학팀장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외국의 기술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원천 기술부터 직접 개발했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극한의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비늘 구조 형태의 코팅 기술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한국의 산업 생산 능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3. 요격 회피 기동. 하이코어의 가장 치명적인 능력은 속도가 아니라 요격 회피 기동 능력에 있었습니다.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는 탄도 미사일처럼 포물선 궤적을 따르거나
순항 미사일처럼 느린 속도로 비행하는 표적을 막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이코어는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종말 단계에서 기동과 불규칙한 궤도 변경을 수행했습니다. 이 시스키밍 프로파일을 마하 6의 속도로 수행할 경우 적의 방어 과정에 필요한 시간이 1분 미만으로 극단적으로 단축됩니다. 이 능력은 상대방의 이지스함이나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의 교전 창 엔게이지먼트 윈도우를 사실상 닫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 외신은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방어 체계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것이 세계가 뒤집혔다는 맥락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하이코어는 단순한 시험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추진 기술, 재료 과학, 유도 제어라는 세 가지 핵심 기술의 완벽한 집합체였으며 이로써 한국은 극초음속 무기화에 가장 근접한 국가 중 하나로 등극했습니다. 연구소의 한쪽 벽에는 목표를 초과 달성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이는 한국 과학자들이 가진 자발적인 압박감과 도전 정신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성과는 이제 전력화 임박이라는 평가와 함께 해군과 공군의 차세대 플랫폼에 탑재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극초음속 기술 성공은 단순한 군사적 성과를 넘어 한국 사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독특한 가치관과 철학의 산물이었습니다. 저는 개발 현장의 기술자들과 한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만나며 그들의 목소리에서 이 거대한 성과에 숨겨진 동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퇴직한 한국 과학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미사일 개발에 헌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성공의 원동력을 묻자 그는 담담하게 빨리빨리의 재해석을 이야기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우리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때로는 서두르는 미덕으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과학 연구에서의 빨리빨리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압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빠른 피드백과 즉각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의미합니다. 만약 실험에서 실패했다면 우리는 하루를 넘기지 않고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고 다음 실험을 준비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한국 과학자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효율과 책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젊은 세대에게서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한 공과대학에서 만난 항공우주공학 전공 학생은 하이코어 성공 소식에 흥분하며 자신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희 세대는 선배님들이 맨 땅에 헤딩하며 기술을 개발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국에서 기술을 사오거나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의 가치관은 독립적인 기술 주권입니다. 저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외세에 기대는 것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마하 10을 넘어서는 기술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학생의 눈빛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번뜩였습니다. 또한 하이코어 개발에 참여했던 한 젊은 노동자는 협력과 헌신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극한의 열을 견뎌야 하는 복합재 구조물을 가공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재료는 아주 미세한 결함 하나만 있어도 마하 6에서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과학자, 엔지니어, 그리고 저 같은 현장 기술자까지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저희는 이 미사일이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적 자존심이 실린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감으로 버텼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이타심과 공동체 의식이 기술 개발의 밑바탕에 깔려 있음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경쟁을 통한 발전이라는 가치관과 함께 국가적 목표를 위한 헌신이라는 집단적 가치관이 강력하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놀라는 점 중 하나는 최고 수준의 기술자들이 안정적인 직업과 국가적 사명감을 동시에 추구하며 헌신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극초음속 성공은 단순한 실험실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뛰어난 개인의 역량과 공동체적 책임감이 결합된 한국 사회 전체에 내재된 힘이 마하 6의 속도로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성취 뒤에는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는 강렬한 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하이코어 성공은 국제사회의 지진과 같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주변국들의 반응은 극단적인 대비를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충격에 빠진 것은 이 기술을 공개적으로 비웃었던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군사 논평가들은 초기에는 침묵했지만 이내 한국의 기술 성과를 인정하며 긴급 대응 체계 구축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국방부는 한국의 극초음속 기술이 해상 방어선에 미치는 위협을 심각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이코어가 적어도 시스키밍 비행을 마하 6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과 주요 해상 기지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한 중국 관영 매체는 이 사태를 동방의 칼이 예상치 못한 속도로 다가오다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한국의 기술적 역량을 재평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전략적 재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기술 이전을 극도로 꺼려했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의 스크램제트 엔진 기술과 열 내구성 재료에 대한 접근을 서두르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기술 우위가 외교적 지위를 어떻게 순식간에 역전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습니다. 미국의 상원군사위원회는 한국의 기술 성과를 분석하는 청문회를 열었으며 여기서 한 의원은 우리는 한국이 마하 6을 달성하는 동안 무엇을 했는가? 라며 자국 방위 산업의 침체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유럽 국가들 역시 한국의 성과를 보며 기술 주권의 중요성을 재인식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한국과의 방산 수출 및 공동 개발 논의를 서둘러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로 차세대 무기 체계를 완성했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오랫동안 의존해왔던 미국의 군사 기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이코어의 파급력은 단순한 군사기술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한국이 제한된 국가만이 독점했던 초고난도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국제사회 논평가들은 이 사건이 동북아시아의 억지력 균형을 한국에게 유리하게 재정의했으며 한국을 더 이상 강대국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쉽게 다룰 수 없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보이지 않는 방패이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창이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상대국들에게 군사적 긴장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한국에게는 평화와 협력을 위한 강력한 외교적 카드를 쥐어주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기술력 앞에 경악했고 그들의 미래 전략은 한국이라는 변수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기술적 도약은 세계의 안보 질서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의 성공은 단순한 무기 개발의 이정표를 넘어섭니다.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인적 자본, 기술적 집념, 그리고 독립적인 국가 안보 의지의 결정판입니다. 중국이 못할 것이라 비웃었던 그 영역에서 한국은 목표 초과 달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전 세계에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첫째, 기술적 주권의 확립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의 기술 규제와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지 않고 자국의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최첨단 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하 6의 속도는 기술적 독립을 상징하는 속도이며 이는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둘째, 불균형한 억지력의 창출입니다. 하이코어는 기존의 공격 및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비대칭 전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한국이 소규모 국방비로도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마-6의 극초음속 비행은 건드리면 언제든 치명적인 반격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변국들에게 전달하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균형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셋째, 인간 잠재력의 승리입니다. 한국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으며, 이는 전 세계 모든 개발도상국과 기술 추격 국가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한국의 성공은 돈이 아닌 지식과 열정으로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 기술 우위를 지속 가능한 전력 우위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연소 안정성 장기 검증, 고온 재료 내구성 향상, 운용 플랫폼 다변화 등 후속 작업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평화와 협력의 도구로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한국의 하이코어는 전 세계에 다음과 같은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곧 국력이며 대한민국은 그 국력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마-6의 속도로 세계 안보 질서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으며, 이제 그 누구도 이 나라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이 비로소 이 작은 나라의 속도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